노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사업단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 228개 중 평가가 가능한 169개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169개의 사업 중 개선 등급이 38개, 감액 등급은 32개로 평가되어 40%인 70개 사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크게 확대된 것으로 세금을 들여 단기 아르바이트 만들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서 재정으로 충당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역할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본 예산 기준 2016년 1조 6천억 원에서 2021년 3조 1천억 원으로 5년 새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1조 6천억 원이 쓰였고 올해 본 예산에도 3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세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고용 통계에 왜곡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전략 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도 38개 항목 중 개선이 8개, 감액이 13개로 부실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득 보조형으로 분류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평균 연령이 75세이고 부족한 소득을 채워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린 점 등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 감액 등급은 피했지만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시장형 사업 확충과 고부가가치화를 제시하며 앞선 정부들이 국가예산 100%로 운영하던 공익형 사업 대신 시장형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자리 개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금년도 충남 홍성군 노인 일자리 현황입니다. 총 47건에 2,309명이 선정되었는데 공익형이 24건에 1,923명, 사회서비스형이 8건에 237명, 시장형이 15건에 149명입니다. 공익형이 83%, 사회서비스형이 10%, 시장형이 7%로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를 없앨 경우 83%에 해당하는 192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시장형이 확대된다고 해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인 일자리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는 도로변 청소, 스쿨존 교통정리, 공원 청소, 문화재 관리 등 노인이 자기만족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하루 3시간 월 10일 일하고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교육, 청소년, 보육, 노인, 장애인 시설 지원과 공공업무 지원 등으로 하루 3시간 월 20일 총 60시간 근무하고 월 71만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기본 지원하고 사업소액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산품 생산, 식당, 카페, 반찬가게 운영, 유휴농지 활용, 농작물 생산 등이 있는데 수익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공익형 일자리는 참여자는 많지만 실적이 부족한 대신 시장형 사업은 자기들이 수익을 낸 만큼 임금으로 보전받는 경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지부 또한 내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형 일자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대한노인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형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정부 예산으로 무한정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의 성공이 노인 일자리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형 일자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이름만 일자리 사업단이지 하나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산재보험이 필수인데다 자칫 참여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 기업체와 달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짊어져야 할 책임은 동일하여 이로 인해 시장형 사업단을 늘리는 데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가 적어 시장형 사업 선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시장형 사업은 참여자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기본임금 외에 부족분을 사업 수익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맞추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은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처에 맞춰 참여자를 찾다 보니 다양한 참여자의 욕구나 자질 등이 무시되고 있어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익 일자리 감소로 인한 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